오늘도 여야 대선 후보들이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는데요. 지금부터는 윤석열 후보 측으로 가보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연결합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도 현장 유세 같이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 후보님하고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는 또 이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라기보다는 서울 총괄선대본부장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 중심으로 다니면서 또 지방에 아하. 요청이 있는 곳을 다니다 보니까요. 네. 지방에서 후보님하고 후보님 유세하고 겹치게 되기도 하고 또 뭐 아, 그렇습니다. 예. 좀 목소리가 목이 좀 아프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막 제가 네. 현장에서 유세를 하고 지금 막 내려와서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약간 잠긴 것처럼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다는 느낌이 들고요. 현장에서 파악하신 민심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장에 또 특히 저희 유세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신 분이고요. 네. 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뜨거운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유세 현장 말고라도 저희가 아침 지하철 유세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은요. 네. 지하철 인사를 하거나 그러면 예전보다는 훨씬 저희에게 호응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호응과 지지를 보면 네. 확실히 여론조사가 대체적으로 우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동작에 대해서 상당히 좀 네. 민감한 반응,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퍼컷이 정치 보복을 의미한다 혹은 그렇게 힘이 세신데 왜 네. 군대를 안 가셨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요새 민주당 그 논평을 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세요? 아니 유세 현장에서 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과 이게 히딩크 세리머니 같은 거잖아요. 네네. 뭐 승리한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저는 네. 굉장히 신선하게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 후보는 아무래도 처음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유연하구나. 우리가 이제 뭐 선거운동 하다 보면 늘 뭐 유세차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주로 손을 번쩍 드는. 그렇죠. 만세 같고 뭐 이런 것들. 만세, 네. 정치인들 여러 명이 서서 같이 손을 붙잡고 만세 네. 같은 걸 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어퍼컷 세리머니를 보면서 참 신선하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이기자 뭐 이런 뜻 아니시겠습니까? 승리하겠다 이런 네. 뜻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무슨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이 요새는 기승전 정치 보복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했나 봐요. 민주당에서. 네. 의원님 조금 전에 현장 분위기가 여론조사에서의 그 우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최근 여론조사가 좀 단일화 이슈가 반영되어 있고 또 일관된 패턴을 담아내지 못해서 정확하게 지금 민심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동일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편차는 꽤 좀 많이 벌어지는 게 있고 적게 네. 벌어지는 게 있고 이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기는 것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 네. 승패가 뒤집히는 여론조사는 없다고 보고요. 네. 단일화가 반영되었다. 뭐 저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사실은 계속 좀 하락세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서 네.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이 표가 결집되고 있다. 이런 걸 오히려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단일화를 예상하고 미리 가서 표가 있다 이런 것라기보다는 네.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네. 사표가 돼서는 안 되고 결집하자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두 분 중 한 분 연결식이 오늘 있었고 연결식장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요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 말씀이 중도 사퇴 없다, 끝까지 완주한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라고 해석하던데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아직 선거까지 조금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뭐 그동안 사실 단일화에 대해서
뭐 야권 통합이죠. 야권 통합에 대해서 네. 뭐 물밑에서 여러 채널로 이야기가 좀 오고 가기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뭐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고죠. 이렇게 네. 우리가 참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런 사고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사고로 인해서 사실은 좀 그런 논의가 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선거운동을 재개하시고 하면 저희가 네.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물밑 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물밑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그 대화가 아무래도 이번 주 혹은 뭐 주말경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읽으시는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해 보이십니까? 뭐 그동안 서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후보께서 담판하실 문제이다. 후보들께서 말씀을 나누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서로의 생각들을 많이 읽으시는 시간이 있었지 않았나, 그동안. 네. 그래서 뭐 정말 이르면 주말에도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 뭐 제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뭐 여러 채널로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단일화 또 야권 통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여러 채널로 여러 노력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기승전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한 일간지와 했던 회담 중에서요. 그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이 인터뷰 내용 그리고 이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기자가 먼저 물어봤어요. 적폐 수사 하실 겁니까? 그렇죠. 이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께서는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이 적폐 수사는 나쁜 거 수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뭐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은 성역 정권인가요?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네. 잘못한 게 없으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일반적인 원칙, 네. 상식을 말씀하신 거고요. 네.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없는 죄 만드는 게 정치 보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의 정치 보복은 내 사전에는 없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후보께서.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원칙에 따라서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였다고 보고요. 네. 이걸 뭐 정치 보복으로 막 키우고 청와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청와대의 민감한 반응이란 말씀 주셨는데 청와대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현 정권을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 정권 같다 이렇게 또 역공격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죠. 오늘인가 어제 말씀하신 거죠. 네. 어떤 내용이었죠? 그거는 이 보복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이런 몰아간다. 이런 것들 말한 것. 그러니까 이제 자꾸 선동 정치를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시겠죠. 선동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네. 그런 말씀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선동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호도하는 것. 네. 호도하고 선동하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 특히 최근에는 옆집 의혹, 옆집에다가 뭐 그림자 그 선거사무소 국민의힘에서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그런 의혹이 불거졌죠. 네.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 그 부인의 불법 의전 문제, 또 법인카드로 스시 10인분, 소고기 구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께서 지난번 토론에서 아주 잘 지적하셨죠. 이거는 본인 문제다. 이재명 후보 본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사실 이제 스시 10인분의 의혹이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퍼즐이. 사실은 그때 이제 5급, 7급 공무원 그 배모 씨하고 한 대화에 보면
아니 스시 10인분을 어떻게 드시지? 이거 그 집에 기생충이 살고 있나 봐. 그 기생충 가족 영화, 기생충 영화를 빗댄 거겠죠. 네. 그 말을 그 5급, 7급 네. 공무원들끼리 한 카톡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스시 10인분이 그렇다면 옆집에서 썼겠구나라는 그런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고요. 네. 또 특히 그 옆집을 임대한 것이 경기도 주택공사고 예. 직원 합숙소로 9억 5천이 되는 65평짜리를 얻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가 그 이재명 후보의 이 사택 근처에 뭐 복집에서 얼마를 썼다 그 근처의 식당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으로 뭐 그림자 이 대선 캠프를 운영했던 것 아닌가. 네. 나라 돈으로 이재명 후보가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지금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한 권력 사유화다. 권력 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5급, 7급 두 사람 사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의 근거 말씀이시군요. 추가적으로 혹시 확보하신 증거나 정황이 또 있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네. 스시 10인분을 누가 먹을까 하는 그 스시 10인분이 배달된 데 네. 관한 것이고요. 예. 그 2402호라고 그러죠. 네. 이재명 후보의 사택. 네. 그거는 그 당시 경기도 주택공사 사장.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삭 부실장의 지인이라고 하는 네. 그 경기도 주택공사 사장이 직접 그 동호수까지 지시해서 네. 이 보통 직원 합숙소에 기하는 과장이나 대리가 하는데 부장급이 했다. 이런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저희 당 캠프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 떠나서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 합숙소를 65평?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자체가 이상하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 옆집인지 몰랐다? 이것 또한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스시 10인분의 퍼즐도 이것으로 네. 맞춰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냥 뭐 아니라고 뭉갤 것이 아니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하시고 네. 국민들에게 그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공식 선거운동 행보를 할 것인지 언제 대중 앞에 나설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언제쯤 어떻게 나타나실 예정이신가요? 뭐 사실은 이미 네. 여러 가지 사과도 하시고 그래서 이미 등판하신 거나 다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간간히 언론에 보도도 되시고요. 네. 아마 이제 조금 움직이실까 하다가 김혜경 여사 건이 하도 불거지니까 안 나오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네. 이미 등판하신 거다. 그리고 이미 등판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등판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것이 없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배우자가 선거를 돕는 방법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혜경 여사 그동안은 배우자 검증을 혹독하게 해야 된다 하고 네.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시다 지금은 이제 수면 아래로 조용히 지금 조용한 행보를 통해서 돕는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김건희 여사님께서 그동안 배우자가 그 유세 현장까지 나타나서 연설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름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미 목사님 만나시고 하는 것 자체가 선거 봉은사 가시고요. 운동에 알겠습니다.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